자, 이제 상황 과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예, 그냥 모의 문제 가지고요. 뭐 나올 것 같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실무직들은 특히 좀 뭔가 좀 따로 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니까 일단은 몇 가지 그 좀 상황 과제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0분 정도만 딱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뭐 예, 보여드렸다시피 이 문제였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예, 국정법 배우셨으면 뭐 기본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이긴 합니다. 당연하게도 뭐 이론은 다 배우셨고요. 당연하게. 사실 제가 이거 한다고 아까 현직 7년 차한테 예, 2년 차는 잘 모르더라고요. 선생님 저 체납 징수과에는 안 가봐가지고 소속실과만 있었어요 모르겠는데요. 이래가지고 예, 체납 징수과에 1년 근무하셨던 7년 차한테 예, 자문을 구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려 했는데요. 뭐 생각보다 좀 많이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결론은 아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구나라는 게 결론이기는 한데요. 간단하게 좀 일단은 여러분들 고민들을 좀 보자는 취지니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문일보님, 네, 너문일보님, 네. 자 네. 어떻게 간단하게 5문장으로 얘기해 줄래요? 저는 압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합니다. 저 생각합니다. 제가 상황과제 할 때 꼭 5문장 정리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 약간 네. 연습하는 겸해서 예, 뭐 그렇긴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장을 압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분이 체납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회피 의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우선적으로 압류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생계 유지에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체납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체납자가 압류당했을 때 생계 유지가 힘든 경우에 납세 담보를 요구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네.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담보 낼 게 있으면 세금을 내고 말았지. 내가 이런 통장 압류까지 되고 있었겠냐라고 얘기하면요. 어 그 문제도 의 보면 조사했더니 예, 네. 예금 채권밖에 없다고 문제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본인은 이제 문제를 잘 안 보셨어요. 조회랑 쪼금 더 자세하게 다른 이제 명의로 된 재산들이 뭐 있는지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오케이. 아 그런 또 것까지 염두에 둬서 네. 그래서 그뭐 납세담보를 요구하고 해제하겠다. 납세담보 없이 못해지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납세 담보가 없으면은 그 법에서도 실제로 이 생계가 힘든 경우에는 압류 금지금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압류를 해야 하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압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음. 그냥 봐서요? 네. 이게 상황이 자세하게 봐서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형 문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샤법 배우면서 아주 시시콜콜하고 디테일하고 짜잘한 거를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그런 게 여기서는 상황 과제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원칙을 지키고 재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를 그냥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네. 할게요. 오케이, 네. 고생하셨어요. 다음 두 네. 번째 분, 이거 누구지? 아까 이름 못 적어놨네. 마이크 잠깐 알아서 켜시고, 자, 5문장으로 얘기해 볼까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문장? 5문장? 저는 통장 압류를 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K 선생님께서 가족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국세징수법에서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액의 범위를 따져야 하고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게 그 체납자 지인들에게 이수식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막무가내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액 압류 해제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당사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잠깐만요. 뭐 아까 지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K 선생님께서 이제 갑자기 지인이 나오지?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이렇게 그 압류 해제를 받았다는 소식을 이제 그 K 선생님 주변에 알릴 경우에
나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아, 소문이 막무가내로 날 수 올려드렸어요. 있다. 아, 다른 네, 사람들이. 예, 그럼 예, 이걸 예. 어떻게 하려고? 문의가 올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거대로 친절하게 절하게 됐는지 안 하겠다. 됐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컷. 네. 오늘 얘기를 다 기억하셨다가 현직 가셔서 반드시, 네, 예, 떠올려 봐요.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분. 샤무 말랑님. 샤무 말랑님 너무 많이 적으셨는데요. 간단하게 5문장으로, 아까 말했죠. 해제 여부, 이유, 그죠? 예, 조사할 것,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해서 좀 5문장 얘기해 볼까요, 말랑님? 안 되십니까? 마이크가 안 된다고요? 예, 일단 뭐 그냥 제가 대신 할게요. 압류를 해제하는데, 이제 상황 과제 하실 때 이렇게 복잡하게 쓰시면 안 돼요. 그죠?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약간 논문을 써놓으셨습니다. 논문을.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본인. 오케이. 다음. 초롱초롱 무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문장. 안 계십니까? 무지님? 초롱초롱 무지님. 해제한다. 예. 해제한다. 없으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뭐, 아까, 뭐, 생계가 우선이다. 오케이. 되게 순진하고 착하시죠? 예. 더더욱 압류해서는 안 되며, 예. 세법은, 국진법은 공부했다는 거 아시게 되겠고요. 예. 납부 의지를 직접 확인하다. 납부 의지를 어떻게 확인하지? 어? 독도가 도저히 무응답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그래서 납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러면 뭐 하나 좀 구체적인 거 하나 나왔네요. 네. 이 정도 넘어갈게요. 예. 실험 없으면 도서관에서 압류되면 고지한다. 그것도 아주 그나마 조금 확실한 얘기를 뭐 하나 적어주셨네요. 좋습니다. 됐죠? 다음 없으시면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셰모스님. 네, 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문장. 네, 저는 해제해주지 않겠습니다. 네, 사유는 독촉 후 압류 시까지 납부할 만한 충분한 기한이 주어졌고, 네, K분께서 연락을 거부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음, 네, 판단을 위해서는 그분이 정말 취소 생계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이 맞는지, 다른 은닉 재산 상태 혹은 다른 체납 사익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분이 폐업을 하셨다는 것은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사유가 맞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압류한 예금 중 우선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고 압류의 임의적 해제 요건을 아니, 말이 구비하여서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절차상 세법 지식을 배우신 걸 외워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면접은 뭐 사무 쪽은 아시겠지만 옆에 계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쉽게 쉽게 좀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는 버릇을 좀 들이셔야 돼요. 제가 사무직 분들이 그게 좀 많이 걱정해요. 세법 좀 안다 그러시면 이렇게 규정을 막 외워서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뭐라고요? 네. 문제점은 정말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사업적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맞을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폐업을 하셨다면 소상공인이신데 생계예요, 사업장이에요. 네, 사업장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잘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잘못 썼다 그러면 되죠. 왜 이렇게 말꼬리가 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네, 그래서 일부 예금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하시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좀 문제의 본질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좀 풀어달라는데 납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되게 하나만한 얘기처럼 느껴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신 것 같고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제발님, 네, 네, 다시 동일합니다. 다섯 문제 어떻게 혹시 하시겠습니까? 한 번을 좀 수정해도 될까요? 그냥 얘기하십시오. 예, 수정해서 예,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얘기하십시오. 시간 없어요, 지금. 예, 예, 원래 이제 통장 좀, 압류를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 지속적인 세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3번은 네, 압류 해제 이후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4번은 은닉 재산이 있을 시 통장 압류 해제는 다른 체납자와 그 처분과
공정성 네, 저해 알겠습니다. 우려가 이거는 있고, 본질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우주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죠? 제가 예, 사원 과제할 때 제시문에 있는 우주 안에서만 움직이시지 우주 바깥으로는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 우주 바깥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체험 얘기인데 지금 생계가 급하다는 사람한테 또 은닉재산 얘기하면 조금 답답할 것 같긴 하네요. 일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뽀요님 네, 빨리 네. 아, 들리시나요? 네 빨리 하십시오. 예, 들립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압류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압류를 해제하겠습니다. 잠깐 압류는 푸는 거 아니면 안 푸는 거지 100만 원만 푸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납세자에게 알리겠습니다. 일단은 압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납세자는 최소한의 생계 목적을 이유로 주장을 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납세자 보호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응? 어, 저희는 재조회를 하고 압류 금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없다면 대신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직접 구주로 물어보겠습니다. 또한 정말로 가족 등의 재산 다시 방금 우주로 나가셨어요? 어느 조회한 부분 결과 이검 측박이 좀 없다고 해요, 지금. 다른 게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건 문제의 본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꾸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겠지만 상호과제할 때 우주 안에서 해결을 하세요. 이 바깥을 자꾸 가정을 해버리면 자꾸 이게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문제 안에서 이 사람은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눈앞에 와 있잖아, 지금. 아니면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뭐 네, 네, 가이던스를 네.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등의 재산을 실제로 확인해서 진짜 생계 유지 목적이 어려운지 그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 금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해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국가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미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뭘 미리 해요? 국가가 뭘 금지된 미리, 부분, 압류 금지된 부분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미리 지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게 주어가와 목적어가 이렇게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계속. 음,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잘 안 돼요. 네, 다음. 완주님, 마이크가 말씀 못 드리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해제해야 된다. 185만 원, 그러면 또 구체적인 금액 하나 나왔네요. 185만 원. 예. 다음에 확인해서 판단했고, 뭐, 엄청, 예, 압류 금지로 넣어야지만, 예, 목적으로 도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사후적으로 건설하고 해야 되겠다. 185만 원까지 해제하면 참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할 때 통장은 해제하냐 안 하냐지 185만 원만 해제한다 이런 건 잘 안 돼요. 이거 좀 디테일한 얘기들인데 뭐 이런 것까지 묻는 건 좀 아닌데 그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기는 한데요. 그렇게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좀 풀어야지 그 다음에 뭐 예, 뭘 하든지 하죠. 됐죠? 예. 다음 아까 앞에 못하신 분 누구시죠? 시간이 좀 10분 넘긴 했습니다만 예, 3분 정도 넘었는데 일단 아까 못하신 분 누구시더라? 마이크 안 되나요? 예물랑님, 예, 빨리 간단하게 해보시죠. 어떻게? 네, 네. 다섯 문장으로. 압류를, 네, 압류를 해제할 것입니다. 우선 체납된 세액의 액수로 보아서 영세 자영업자라고 판단을 했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보아 국가적 세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 명의의 사업장이 있는지 혹은 가족들의 추가적인 재산 상태를 조사해 체납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을 해보고 또 실제로 통장 압류 때문에 최소 생계 유지가 어려운지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 체납자와 연락은 닿았으나 향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이 있는지 함께 아니, 좀, 알아봐주고 잠깐. 자꾸 이렇게 네, 안드로메다로 가지 마시고요. 새끼가 급해 아, 네, 죽겠다는데 좀 앉아가지고 회정지원 이런 얘기 하시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네, 오케이?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뭐, 처음이라 이제 핀을 못 받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 문제를 만드는 건, 일단 첫 번째, 안드로메다로 좀 가지 마셔라. 이 안에서 좀 해결을 해라. 이 사람이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여기에 핵심은 이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정황으로 보면 조금 미심쩍죠. 여러 가지로. 그죠? 물론 본인이 세금 안 내려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뭐 돈도 없고 망했는데, 여기저기 빚쟁이들이 장사하다가 와가면요, 오만 대 빚쟁이들 옵니다. 알다 귀찮을 수도 있잖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알 수 없고. 그죠? 예, 또 본인이 또 막말로 가족 생기가 어렵다고 부당하다고 하는 건데, 아니 뭐 예, 생계 통장이고 185만 원 이하면 뭐 예, 압류 못하는 거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죠? 됐죠? 그러면 이걸 확인을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하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 뭐 가족 관계, 뭐 은닉 재산은 이걸 너무 좀 막 나가는 거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이 광범위하게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누구시더라? 예, 일단 오늘의 예, 무지님, 무지님, 무지님 어디 갔어요? 초롱초롱 무지님 안 계세요? 예. 어, 여기서 핵심은 그죠? 예, 생계가 우선이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이해했어요? 모든 체납자들은 다 불쌍하고요. 모든 체납자들은 돈이 없다고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확인하는 방법들을 좀 해야겠죠. 아까 뭐 가족 은닉재산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통장에 진짜 생계비밖에 없다. 이런 건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그죠? 됐죠? 아주 고액 3천만 원 이상, 예컨대 5천만 원, 이거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3천, 5천만 원 이상 고액 실업자이면 조회해가지고 잔고도 확인한대요. 하지만 아주 소액까지면 일일이 확인하고 현실에서 그렇게는 잘 하진 않는다고 해요. 일단 조사관 입장에서는 압류는 걸어놨는데 잔고까지 확인할 수는 아직 이 상태에서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가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으면 그 안에 뭐 200만 원이 있는지 185만 원이 있는지 1억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확인할 방법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혹시 확인할 방법, 뭐 나중에 뭐 금융조사에서 정식으로 해가지고 기관에 협조 요청해가지고 뭐 잔고 내역, 뭐 잔고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악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단계는 가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가는 단계는 아니어서 이게 생계통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나 빨리 콜합시다. 돈이 이거밖에 없다. 생계통장이 이거밖에 없다. 뭐 통장이야. 뭐 조회하면 몇 개 나오는지 금방 나오는 거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계통장 인지하는 방법은 뭐 금액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안에 뭐 통장에 그 몇 천만 원 체납인데 1억 잔고가 들어있으면 생계통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경우면 이제 본인에게 뭐 알겠으니까 본인이 잔고증명서는 본인이 뗄 수 있습니다. 은행 가가지고. 그러니까 잔고증명서 떼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뭐 그냥 물론 185만 원인데 뭐 이렇게 매정하게 할 건 아니고 뭐 그런데 재량이 되게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예컨대 뭐 2, 300만 원 있는 거면 예, 그것만 갖고 오면 뭐 생계통장으로 간주해 줄 수 있죠. 그 정도를. 지금 되게 급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급하다고. 목소리 막 키우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뭘까요? 그러면 예, 본인이 이렇게 풀어주면 다음에 세금을 청소하게 납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 뭐 잔고만 가지고 확인해서 하긴 좀 어렵지 않겠어요? 당연하게 통장에 한 5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세금은 한 3천만 원 미납이에요. 예, 통장 잔고는 한 500만 원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내셔야 되죠. 그죠? 물론 이제 가능한 원래 일선 사무소에서는 뭐 3천만 원이면 하다못해 뭐 얼마 예를 들면 3분의 1 뭐 그죠? 예, 보통 3분의 1 뭐 그 정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5분의 1 뭐 이 정도라도 일부 내시면 풀어드리겠다 이제 보통 이렇게들 많이들 한다고 해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내고 하겠다라는 뭐 약속이라도 좀 바꿔줘야 뭐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납계획서 같은 거를 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이 그나마 지금 아까 초롱초롱 부지님이 그나마 그거에 좀 근사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뭐 별 이렇게 긴 얘기 안 하시고 그죠? 더더욱 압류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당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예, 납부 의지를 확인한다. 그때 확인하는 것도 되게 추상적으로 적으셨어요. 제가 면접관이면 이거 어떻게 확인할래요? 그러면 납부 의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납부 의지를 과거를 봐야겠죠. 이 사람 예, 과거에 예, 세금 뭐 체납이나 이런 사실이 혹시 없으면 뭐 당장에 좀 뭐 여러 가지 뭐 폐업 때문에 힘들겠거니 뭐 일부러 안 내려고 잠수 타는 사람은 아니겠거니 뭐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재까지 이제 납세 실적을 좀 확인하는 것과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러이러하게 일단은 이제 분납 계획서 같은 거를 작성하게 해서 여기 정확히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납부 계획서 작성하도록 하고 분납의 지도가 있는지 확인을 안내를 해드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프로전드 체납하시면 이제는 뭐 예, 바로 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게 협조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통장 암구 분류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복징법에 나와 있죠. 생계 통장은 안 돼.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소멸시효 완성이 되네 안 되네 뭐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뒷말들이 많이 나오고 몇 해 전에 국감에서 예, 그 소멸시효 완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 아실 건 전혀 없고요. 분납기획서 같은 걸 받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대충 그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규정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현실에서 아까 상황형 과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상황에 들어갔을 때를 봐야 되잖아요. 눈앞에 연락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욕 반 섞어가면서 막 어떡하냐고 예고 없이 우리 굶어 죽으라 말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뭘 조사해보겠다 알아보겠다 뭐 이런 상황이 좀 아닌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더 이제 체납이 제대로 뭐 환수가 안 되면 그 위에 뭐 그 위에는 이제 악성이 되면 그때 조치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 문제 바깥을 너무 가정하지는 마세요. 필요한 건 가정할 수 있는데 아까 뭐 예, 뭐 이렇게 한번 풀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는 이 문제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왜 제가 그러니까 사무직 분들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법 지식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 요거 가지고 막 들으신 얘기 뭐 온갖 사례 판례들 막 들으신 게 있잖아요. 이 문제와 상관없는 것까지 막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정리해서 얘기하라고 제가 5문장이라고 디렉션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풀겠다, 안 풀겠다. 뭐 저 같으면 예를 들자면 일단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는 같다. 생계를 주장하니 다만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금액이 실제로 생계를 쓰는 통장인지 하다못해 잔고 내역서라도 좀 갖고 오시라고 해서 좀 최소한 확인을 해서 뭐 근데 세금을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겠다. 풀어주는 대신에 뭐 일부라도 그 부분 중에 일부는 세금을 좀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예, 풀어는 드리되 분납계획서 같은 것도 쓰게 아까 자꾸 잠수를 타시는 것처럼 보이니 분납계획서를 쓰게 해서 차후에 마치 예, 다시 이런 식으로 예, 분납계획서대로 예, 세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약조를 얻었을 때는 그때는 뭐 압류는 당연히 예고 없이 하는 거고 다음에 이렇게 풀어드리고 이렇게 사정을 봐드릴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뭐 그런 건 좀 아셔라. 이렇게 단도리를 딱 하고 해야겠죠. 뭐 통장에 금액이 많으면 뭐 나중에 뭐 예, 통장 풀어드리면 일부는 뭐 예, 좀 세금 납부하세요. 얘기는 하지만 되게 그렇게 납부하는 사람 없대요. 딱 빼가고 끝나지. 실제로 가면. 그래서 그런 그냥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뭐 현실적이진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재밌나요? 지인 얘기했던 수강생인데요. 고쳐야 될 내용? 아니 뭐 뭘 고치죠? 예, 뭐 본인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뭐였더라? 지인 얘기는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아까 사실 이 지인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현직한테도 물어봤더니 이건 이제 리얼 월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압류 문제가 상업용 문제로 못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현직 친구도 이런 거 상업용 문제 못 낼걸요? 너무 이거 좀 케바케도 많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예금 통장 압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최후순위다. 그 전에 뭐 부동산이나 뭐 동산 압류를 먼저 한다. 일단 부동산 압류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통장 압류까지 가지 않는다. 통장 압류는 첫째 실익이 없다. 뭐 돈 통장에 넣어두는 세금 안 내겠다는 사람, 돈을 통장에 넣어두는 사람도 없고 설사 뭐 법인 통장 같은 거 만약 채권자들이 이미 다 압류를 미리 걸어놨기 때문에 예, 실익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래서 통장 압류는 거의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실무에서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뭐 분납 계획서 받고 그냥 뭐 웬만하면 풀어주려고 한다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통장에 그 돈만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개 보면 예, 그 딴 통장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풀어주는 거를 실무자 선에선 되게 잘 못하게 된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도 이 얘기는 실무자한테 들어서 그런 건데요. 특히 체납증세권은 대부분 부서는 이제 2년마다 로테이션을 하는데 체납증세권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1년만 근무해도 옮길 수가 있다고 해요. 1년만. 네. 그래서 그 대개 보면 1년마다 바뀐대요.
그런데 만약에 뭐 조금 이렇게 사정을 봐서 이렇게 압류를 뭔가를 풀어주면 나는 나가는데 다른 데로 가는데 후임자가 오면 거기 사업자분들은 같은 거잖아요. 같은 분위기 때문에 야 전임자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안 해줘? 이게 진짜 큰 민원이라고 해요. 너무 그게 힘들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뭐가 됐건 물납이 됐건 뭐가 됐건 어느 정도 세금을 분납을 한 상태가 아니면 압류를 풀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니다. 현실에서는 통장 압류가 흔하지는 않은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상황 자체가 좀 벌어지지 않아서 의외로 통장 압류는 잘 안 한다고 해요. 뭐 부동산 압류 이런 걸 많이 하고요. 저도 놀랐는데 지방시 압류가 국세보다 지방시가 진짜 빨리 압류한다 그래요. 국세보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부지런히 하는데도 항상 지방시보다 후순위로 압류를 뭐 거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압류 금지 대상이면 애초에 압류를 안 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통장에 잔고를 확인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잔고를 알면 이거밖에 안 되라고 압류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일괄 압류를 거는 거예요. 쫙 한 방에. 통장 잔고 확인하는 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지 들여다볼 수 있고요. 예컨대 악성이 되거나 뭐 고액세무 체납적거나 이래서 이제 추적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영장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규정이 있나 봐요.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조회가 그 잔고까지도 다 조회가 가능한 게 그건 좀 아주 나갔을 때 얘기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압류할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조회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랜덤으로 그냥 랜덤이 아니죠. 그냥 있는 거 그냥 한 방에 쫙 금융연합회나 이런데 전산으로 나라장터 같은데 전산으로 올려가지고 한 방에 일괄해서 딱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됐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실무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실무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원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통장 압류나 압류에 관련된 건 성인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일단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여러분 세법지지 않은 걸 막 자꾸 때려 넣으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막 간단한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딱 간단하게 줄 거냐 말 거냐, 그럼 어떤 조건으로 풀 거냐,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물론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분납 계획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맞추려고 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모르더라도 뭐 약속이라도 받고 뭐 확인서 같은 거라도 좀 받고 뭐 이런 거를 좀 해야지 뭔가를 하지 그냥 말만 듣고 이렇게 풀어주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세금 찬압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좀 통장 압류 같은 거 안 하고요. 그 카드를 잡는데 카드를 잡으면 뭐 그냥 요즘 카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 연합회에다가 카드 해버리면 그냥 바로 다 웬만하시면 다 낸대요. 그래서 뭐 통장까지 가지 않는다고도 해요. 실무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간단 명료함이 중요한가요? 네, 당연합니다. 심플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뼈만 딱 해서 막 이상한 덕지덕지 그냥 관계없는 살을 막 붙이지 마시라고 심플하게 그런 느낌으로 자꾸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게도 국세청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되나 이런 얘기 석강님 이해하셨죠? 제가 질문 답변은 드렸죠? 면접관이 9급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어디까지 인식해야 돼? 이게 여기서 왜 9급과 7급을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9급과 7급 가시면 일을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9급인지 7급인지 현직 가시면 잘 구분도 안 되실 거예요. 승진이 좀 빨리 되면 7급이었군. 뭐 그 정도로 안다고들 합니다. 됐죠?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 오케이? 심플하게.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뭐 저는 이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상황과제를 이렇게 세무직하고 해보면 이런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막 크게 생각하시는 막 우주적으로 막 그래서 막 세법직 아닌 거 막 때려놓고 그런 게 면접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취지입니다. 너무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셨으면 답지가 너무 행해 보일까 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당연하게 이건 해보시면 알 부분이니까 그건 뭐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질문. 너무 오래 했다 이거. 30분이나 하는 거 아닌데 10분은 좀 무리긴 하네. 10분 만에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답주 중에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답주 중에 짠 한 건 한 개 정도만 딱 골라서 예, 잘하셨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상품 주고 끝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좀 우주적으로 오셔가지고 예, 순간 아까 예, 그 답주 올라온 걸 보고 좀 당황했어요. 아, 역시 아는 게 많으시구나. 아는 게 많으시구나. 아, 됐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이거를 봉사 정신을 발휘한다는 해서 어떻게든 압류를 풀어주고 생계를 위해야지, 뭐, 그게 나중에 아까 어쩌고 저쩌고, 뭐, 말씀하신 분들 꽤 계셨어요? 마치 공무원 면접 보고 그렇게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매정하게 뭐, 압류 못 풀어준다 그러면, 아, 지금 피도 눈물 냉혈한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봉사 정신도 없는 그런 쓰레기로 나를 미흡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뭐 은행이라도 쫓아가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우수를 받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눈앞에 현직이 20년 정도, 15년 되면 현직이 눈앞에 벌겋게 와 계신데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어떤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국세 공무원의 제1의 원칙은 세금을 1원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걷는 게 여러분들의 최대 미션입니다. 그게 봉사예요. 특정 개인의 사정을 봐주는 봉사보단 걔가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피도 눈물도 없이 무조건 규정대로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 거죠. 뭔가 있어야지 풀어주는 거지. 그냥 말만 듣고 풀어주는 게 봉사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다르고 아다른 건데, 됐죠? 그래도 뭐, 아니, 뭔데 미안하다. 허약서라도 쓰겠다. 그리고 이거 해주면 나중에 언제 내겠다. 뭐 이런 얘기라도 뭐 와야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지. 아, 이거 어려우세요? 뭐 생계를 일단 유지하셔야죠. 그럼 풀어드려야죠. 어이, 제가 잘못했네요. 적극 경쟁을 해야죠, 저희가. 이거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 잘 들었습니까? 또, 이렇게, 피도 눈물 흘리면 피튀 이러지 마시고. 됐죠? 제가 그래서 혹여나 싶어서, 네, 아까 뭐 사실은 제 담당 세무사 분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7년차 현직 친구하고도 오늘 마침 쉬는 날에 통화 되겠네 싶어가지고 통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뭐 좀 적기는 한데 아까 뭐 인장에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 흔히 나올 수 있는데요. 아직 뭐 그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세금 많이 내서 열받는다 이런 건 좀 있는데 인장이 호소하면 좀 봐달라고 한다. 이런 체납자의 상황은 안 나왔어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왜 안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땠어요? 얘네들 보나 봉사정신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괜히 또 스트레스 줄까봐 뭐 여러분들 배려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쉽게 낼 수 있을 법한데도 이런 문제를 참 안 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가 보다. 아셨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쉽게, 심플하게. 그죠? 그냥 될 수는 없다. 그죠? 그다음에 모든 체납자는 다 억울하고 모든 체납자는 돈이 없고 그죠? 모든 체납자는 다 세금을 내고 싶어 해요. 아셨죠? 모든 체납자는 요 워딩은 제 워딩이고 현직 워딩인데 저 체납하는 분들이 다 세금 내고 하고 싶어 하세요. 원래 말로는 입으로는 다 그래요. 다 세금 내고 싶다고 빨리 어떻게든 뭐 이러면서 아주 아쉬운 소리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징수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서 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좀 그 담당자별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재량권이 좀 많은 건 사실인가 봐요. 아까 말씀 통장 압류까지 가지는 않는데 일단 뭐 부동산 압류 같은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실지 가시면 되게 그 감사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왜 빨리 이제 부동산부터 압류 안 했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레코드를 가지고 감사받고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도 뭐 듣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 듣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실무에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들어가시면 다 겪으실 얘기들이니까 지금 상황형 문제로만 제기하면 다시 보시면 그죠? 문제 바깥을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그랬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마 불이행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니까 성실하지 않았다는 아까 방증이고요. 납부 독촉장도 우편으로 발생해서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뭐 물론 꼭은 아니지만 이게 협조적이지 않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했는데 예금 채권밖에 없어라고 하시면 또 다른 가정을 하지 마세요. 딴 게 뭐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가정이에요. 없다면 그냥 없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보다라고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것도 찾아보겠다, 뭐 은닉한 거 찾아보겠다 이런 거는 전혀 본질이 아니에요. 상황형은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가정하시고 여기를 다시 틀어버리면 예, 여러분 질문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면접인이 되게 짜증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에만 맞춰서 답변하시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질문지 리스트가 맞춰져 있는데 막 그냥 안드로메다로 가시면 그럼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거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면접인이 되게 당황스러워요. 따라서 그런 가정은 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다음에 민원인을 100% 신뢰할 수 없으니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사후 조치로 뭐 모니터링이든 분납 계획서를 잘 이행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한 줄 정도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른 질문? 너무 오래 했어. 아, 10분은 좀 무리인가요? 자, 여기 끝났고요. 자, 소감 아무나. 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주님. 네, 다행입니다. 최고입니다. 참여해봤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거 낯선 거라서 그런 거지. 해보면요, 다 빤해요. 이제부터 할게. 빤하니까 이제 패턴이에요. 이거 패턴 학습이에요. 상황령은 여러분의 정신자세에 대한 학습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패턴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는 솔직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뭐 내면 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낼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겠는가. 왜냐 그러면 국제법에 관련된 형황 과제가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건 너무 실무적인 거고, 그죠? 예, 현실과 그 여러분들의 어떤 공무원의 어떤 면접용 봉사정신, 이거하고 많이 상충되고, 뭐 그래서 되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 같아서 안 내는 것 같으니까, 뭐 그건 좀 감안을 하세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 산무 상황형 과제는요, 이상한 거 좀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예? 이제까지 기출을 봐요. 매년 하고 그래서 이상한 문제들 오만 거 무슨 실무 관련된 거를 막 묻는데 아무짝에도 실무가 없어요. 그런 걸 안 내니까 실제 기출은 세무가 가장 쉽고 단순한 걸 냈어요. 세무조사에서 세금 부과해 드렸는데 상관이 반대한다 어떡할래? 요즘 그런 거 내는 데는 세무밖에 없어요. 예, 그만큼 세무가 후지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상황형으로 세무형에서 낼 게 빤하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빤하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세법의 조항이나 판례를 들이대면서 얘기하지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케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건 후기를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무직 분들, 제 수강생분들이면요, 제발 후기를 보세요. 후기 상황형. 뻔한 문제. 오케이? 아, 사무직이 제일 쉽다니까. 예. 그래서 도리어 상황형 가지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뭐 더 길게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네. 괜찮습니까? 자주요? 사무직은 그냥 오늘 제가 간만에 그래도 오늘 하루 이제 재정비의 날이라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근데 뭐 기회가 되면 자주 할게요. 예, 이게 준비하는 것도 의외로 이렇게 10분만 간단하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간단히가 안 되네. 아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직 분들은 그 세법의 어떤 그런 것들을 현실에 어떻게 잘 적용하는지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원래. 됐죠? 사무직 분들만 되게 이상한 문제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뭐 그런 착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원래. 이번에 세무회계만 따로 보니까 더 전문적인 거 나올까? 그러면 7급 세무직은 뭐 7급 세무 문제 안 보셨습니까? 뭐 특별하게 전문적인 걸 내던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제 말은 상황 과제는 그냥 기본만 뭐 기출 문제만 딱 가지고 좀 후기 좀 보시면서 틀을 잡아 놓으시면 상당 부분 커버가 되고요. 좀 약간 그러니까 민원인 응대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성무 민원인이라고 뭐 성무 민원인 좀 돈 있는 민원이니까 좀 다 색다른 민원인이긴 한데 다른 민원인보다는 뭐 그런 큰 차이 없으니까 일단 기출 후기 이거 조금 보시고 너무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모의 문제를 드리긴 할 텐데 그냥 맞출 가능성 별로 없는 뭐 딴 데서 뭐 문제 뭐 20개 30개씩 줘가지고 뭐 몇 년 동안에 하나 맞춘 걸 가지고 뭐 맞췄다 이러면 다 맞출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괜히 하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까 분들 중에 너무 길게 쓰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그냥 글로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길어진 건데 5문장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5문장. 모든 상황형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유는 뭐다? 아, 그죠? 뭐 이러이러한 것들 조건이 좀 대신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걸 알아봐야 되겠다.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혹여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문제점은 이렇게 좀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예시입니다. 하나 예로 이렇게 딱 정리하면 깔끔해지죠.
본인이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시면 본인이 이 문제를 잘 못 푸시는 거예요. 세법을 많이 알고 이런 규정을 많이 알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 전혀. 이해하셨죠? 잘 몰라도 깔끔하게 답변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렇게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내일은 내일이 태양이 뜨니까 예, 저도 좀 다음 컨테스트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품을 해야죠. 오늘의 컨테스트는 말씀드린 대로 상품을 줘야지. 초롱초롱 무지님, 예, 따단. 초롱초롱 무지님, 당첨. 나중에, 예, 훈장 수여식은 나중에 할게요. 계셨으면 수상소감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짜요나라. 끝.